안녕하세요 별님들, 운세남의 연주입니다. 타로카드 한 장씩 마스터하기 9번째 시간, 메이저 카드 8번 카드 스트렝스 카드를 해볼까 하는데요. 먼저 카드 그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보시면은 여기 여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사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여인이 손으로 사자의 얼굴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있고요. 그러니까 요 여인하고 사자가 이렇게 약간 대치하고 있다, 또는 서로 마주보고 있다,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의 어떤 구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좀 여인의 어떤 복장이라던가 또는 뭐 표정, 그리고 또 이렇게 두르고 있는 화환 같은 것들도 있죠.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자라는 것에 대한 상징에 대한 것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이미지의 상징적인 의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제 붉은 사자. 일단 사자라는 거는 그 동물 중에 가장 강력한 동물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남성적인 거의 어떤 상징이죠. 남성의 상징. 양적인 에너지의 어떤 상징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이나 어떤 동물, 어떤 그런 쪽에서의 어떤 강력한 힘을 나타내고요. 그리고 이 불다라는 것도 굉장히 양적인 기운, 그 다음에 뻗어나가는 기운, 이 힘이 이렇게 안으로 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사방팔방 뻗어나간다는 느낌을 이 붉은이라는 걸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붉은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불이나 피하고 관련이 있는데, 여기서 이제 불의 에너지적인 것을 발산하는 느낌, 요런 느낌으로 이 붉은이라는 게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자세를 보게 되면 이 사자를 지금 바라보고 있죠. 사자도 여자를 바라보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이 사자의 얼굴, 입을 이렇게 감싸 쥐고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다, 또는 서로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가끔 이 그림 보고 쓰다듬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있는데, 이건 쓰다듬는 건지 아니면은 이 얼굴을 제압하고 있는 건지, 그건 확실치 않죠. 그냥 손을 대고 있다 정도로 일단 하십시오. 그 다음에 얼굴을 서로 바라보고 있다, 그러니까 약간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,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갈게요. 쓰다듬다는 건 너무 애완동물 다루듯이 이걸 보는 거예요. 사자가 애완동물 아니죠. 그 다음에 여기 애완동물이라는 보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런 건 너무 좀 오버된 해석이고, 그 다음에 이제 흰색 옷이라는 걸 보게 되면, 지금 옷도 굉장히 치렁치렁, 약간 원피스죠. 약간 전투하는 느낌의 복장이 아니죠. 보통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, 요거는 완전 무슨 원피스, 하얀색, 무슨 그런 행사나 축제 때 입을 법한, 그 다음에 이제 화환도 막 쓰고 있고, 화환도 두르고 있고, 주렁주렁. 이런 느낌을 보게 되면, 요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요, 이 사자하고 여인의 어떤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강조하는 거거든요. 무슨 얘기냐면, 지금 이 여인이 있고 이 사자가 있고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, 그쵸? 근데 이 사자는 우리가 그냥 딱 봐도 힘이 엄청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이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친 거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어떤 거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요게 뭔가 달라요. 완전히 느낌이. 그쵸? 이 사람이기도 하고, 흰색 옷을 입고 있고, 그 다음에 꽃하안이나 꽃허리띠를 두르고 있고,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. 즉, 이 얘기는 이 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는 거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힘이라는 거가 성질이 매우 다르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힘과 이 사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서로 맞부닥친 거거든요. 대치하고 대립하는 형태인 건데, 이 두 개의 힘이 성질이 매우 다르다. 이 사자의 힘은 물질적이고 동물적인 힘이고, 이 여인의 힘은 정신적이고 어떤 순수한 어떤 그런 내면의 어떤 힘? 뭐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흰색 옷이 있는 거고, 그리고 이런 힘이 겉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?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다, 표현. 이거를 이제 꽃하원. 왜냐면 꽃이라는 거는 식물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다 표현됐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기운이 바깥으로 다 표현되고 있다. 그쵸. 이런 느낌인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이 무한대라는 뜻도, 이 무한대는 어떤 신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, 이런
영혼이나 어떤 정신 이런 거는 우리가 약간 신하고 더 가깝잖아요. 물질보다는. 그래서 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라는 것이 어떤 신적인 속성과 닮아 있다 또는 그것에 기인한다 라는 것들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 무한대가 표시가 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야훼죠. 지금 야훼라는 거는 제한된 어떤 상황에서 특정 상황에서만 이 힘이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여의치 않고 제약당하지 않고 내 에너지나 힘이 펼쳐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스트렝스의 단어의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일단 이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힘, 그쵸?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, 되게 에너지가 넘치시네요. 또는 굉장히 힘이 강하시네요. 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. 사람들이. 왜 힘이 강하다는 걸 부정적으로 느끼는지 모르겠는데.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그래요. 우리나라 문화가 좀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특정 사람이 두드러지게 강한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어우러지는 거를 더 좋아하지, 어떤 특정인이 매우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눈치를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그 기운에 눌리거나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해요. 특이하게. 그래서 힘이 강하다는 걸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뭐가 있어야 돼요? 힘이 있어야 되겠죠. 힘이 있어야 되겠죠. 힘이. 그게 뭐 물질적 힘이든 정신적 힘이든 어찌됐든 힘이 있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뭐 세상이라는 것이 그냥 뭐 모든 것들이 순리에 따라서 매끄럽게 흐른다면 솔직히 힘 없어도 되죠. 그냥 다 화목하고 유토피아적이고 이러면요. 그런데 이 순리에 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. 사람과 사람 사이에든 사람과 사회 사이에든 어떤 이런 순리에 역행하는 일 또는 뭔가 그거를 맞서 싸워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. 그러면 내가 뭐 뭐랄까 불합리한 그런 사람이나 그런 상황에 내가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뭘가 있어야 돼요? 힘이 있어야 되고 또는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힘을 낸다. 이거를 좀 저는 이렇게도 표현해요. 용기를 낸다.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. 그냥 순리대로 모든 것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펼쳐지면 우리가 뭐 용기 안 내도 되죠. 그냥 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그냥 따라서 살면 되는데,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 부당한 상황에 놓이거나 부당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그런 부당한 거에 우리가 저항하는 어떤 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. 그런 힘이 필요한 거죠. 그런 것들이 요 스트렝스에서는 좀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런 내면의 어떤 순수한 힘을 통해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던가 어려움이라던가 또는 어떤 불합리하고 불온한 어떤 기운을 내가 맞서서 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다룬다. 지금 보면 이 여인이 이 사자를 제압하는 모습이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내면의 힘으로 이 현실적인 어떤 역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제압한다. 또는 대항한다.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카드가 보통 이제 나올 때에는 편한 경우에는 잘 안 나와요. 왜냐면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은 보통 편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. 그러니까 뭐 일이 자연스럽게 다 잘 흐르고 있으면 우리가 힘을 막 써야 됩니까?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맞춰가면 되죠. 근데 우리가 막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이럴 때에는 보통 뭔가 만만치 않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져 있고 그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거나 또는 최소한 그 상황에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힘을 써야 되는 상황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스트렝스 카드가 나오는 어떤 환경은 좀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고 그런 느낌에서의 어떤 힘이고 이거는 약간 동사적인 의미예요. 그러니까 힘을 쓰고 있다 또는 힘을 쓴다. 이건 지금 여기에서 명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요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동성과 그 다음에 그 힘이 뻗어나가는 느낌을 좀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요 사자도 힘이 뻗어나가고 서로의 힘이 지금 이렇게 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.
요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 카드에서 좀 느끼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각 다양한 현실에서 스트렝스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마음 상태를 보게 되면 당당하고, 그 다음에 되게 적극적이고 솔직한 마음 상태일 소지가 높겠죠.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것을 바깥으로 힘있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느낌이 있겠고, 상황에 내가 눌리거나 쫄지 않고 그 상황에 용기 있게 대처해 나가고, 또는 상황을 내 힘으로 어떻게 장악하려고 하고, 이런 기운이 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. 옳고 그르냐, 좋고 나쁘냐, 이런 가치 판단은 이 카드 그림만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어떤 깡패가 자기 조직을 장악하려고 그래요. 또는 어떤 깡패가 어떤 다른 깡패와 어떤 다툼이 있어서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해. 그래서 힘 카드가 나왔어. 그럼 지금 깡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용기를 막 내고 있는 거죠. 깡패가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과연 사회적으로 옳습니까? 또는 좋은 행위입니까? 그렇진 않죠. 무슨지 이해되시겠죠? 그러니까 카드가 그런 좋고 나쁜 거를, 이 카드는 좋은 카드고 이 카드는 옳은 카드고 이 카드는 선한 카드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렇게 어렵고, 인간이 선하고 악한 거지 카드는 선하고 악한 개념이 아니죠. 그냥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. 그 상태가 인간의 이기심으로 그 상태가 표현되고 있으면은 악한 거고, 보통 이타심으로 표현이 되고 있으면 선한 거고,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. 그 다음에 이제, 그러니까 의도나 방향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지, 그 의도나 방향이 어떠한 상태로 표현되는가, 또는 어떠한 양식으로 표현되는가는 다른 문제죠. 이 상태나 양식이 타로에 대한 얘기인 거고, 이 의도는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죠. 그리고 이제 금전 운용 좀 보도록 할게요. 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? 되게 시원시원하게 쓰겠죠. 뭐 이게 쪼잔하게 쓰지 않고 마음 내키면 써야 되는 거죠. 이걸 막 계산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, 지금 이 현재 상황,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상황이 되게 중요하게 보이니까, 그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행한다. 그러니까 어떤 지출 같은 것들이 좀 많을 수도 있고, 그런 느낌이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가정생활은 어떻게 되겠어요? 매우 적극적으로 가정생활에 이렇게 뛰어드는 느낌이 있고, 뭔가 가정생활에도 위계질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막 아주 수능적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죠.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느낌, 동등하게 참여하는 느낌, 뭐 이런 거에 좀 더 가깝죠. 그런 느낌이 있겠고, 연애 스타일 같은 경우는 매우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용기가 있죠. 그러니까 뭐 연애하기에 크게 어려운 느낌은 없죠. 그리고 이제 좀 심심하고 따분한 것보다는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연애 스타일을 좀 좋아할 거고, 업무 스타일도 맨날 뻔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자신의 어떤 개성을 마음껏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을 더 좋아할 거고, 그러니까 뭐 예술이라던가 또는 사업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의 일에 더 적합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. 그다음에 업무 스타일 자체도 주인의식을 가지고, 그다음에 매우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할 소지가 좀 더 높겠죠. 그 다음에 의존적인 느낌이 좀 약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타인을 이용하거나 의존하거나 하기보다는 나의 힘을 가지고 이 상황을 풀어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적극성이 보일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서도 매우 솔직하게 인간관계를 하겠죠. 그러니까 막 앞다루고 뒤다루고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 하지 않고, 내 내면과 상대의 내면이 진짜로 맞부닥치는 그런 개념이 있죠. 그게 어떻게 보면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, 그러니까 A나 격식을 막 심하게 차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A나 격식이라는 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. 약간 떨어져 있고 속마음을 감추고 약간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게 없고, 이 속마음과 속마음이 직접적으로 맞부닥치는 형태의 인간관계를 좀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, 이런 얘기했고, 아까 상황도 얘기했죠. 이 스트렝스가 나오는 상황은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까지 뭐 스트렝스 카드 한번 살펴봤고요. 그렇게 어려운 카드는 아니고, 요렇게 이제 이게 카드를 보면 이 여인과 사자의 개념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 카드를 뽑은 당사자가 내담자일 수도 있고, 당사자가 지금 여인의 어떤 포지션인지 사자의 포지션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.
그거는 이제 다른 카드들을 보면서 좀 봐야 되는 경향이 있고, 그런데 이 카드 하나만 딱 두고 보게 되면은 뭐 이 여인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맞는데,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1번에서 5번 카드가 같이 압도적으로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. 이 여인하고 이 사자하고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카드예요. 그러니까 애가 무조건 주인공이고 애는 뭐 보조 연출이다. 뭐 보조 어떤 애가 주연이고 얘가 보조를 맞추는 역할이다. 이런 건 아닙니다. 둘 다 주연일 수 있고요. 이 둘 주연 사이의 어떤 관계가 서로에게 힘과 에너지를 쏟는 거죠. 그래서 서로 힘과 에너지가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카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쪽일지 요쪽일지는 다른 카드를 보고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른 카드 분위기를 보고. 네, 여기까지 스트렝스 카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. 여러분들 타로 공부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별님들 화이팅입니다. 네.